서울의 주요 뉴스입니다. 2박 3일 방북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곧장 대국민 보고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며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여건이 조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천지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땅을 통한 백두산 등반 소원을 이뤘다면서 남측 국민들도 백두산 관광을 하는 시대가 곧 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꾸준한 진전을 이뤘지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성공적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현장을 검증하는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주택 공급 계획을 오늘 발표합니다. 서울시가 개발 제한구역 해제 반대를 고수한 가운데 수도권에 얼마나 많은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청구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기각을 위한 기각 사유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다 오후 들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연휴 내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데 일교차는 점점 커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2박 3일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종일관 환한 웃음과 함께 손을 흔들면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두산 방문 일정을 마치고 삼지연 공항을 출발한 공군 2호기가 2시간여 비행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합니다. 2박 3일의 공식 방북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 부부의 표정은 환한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등이 공항 영접에 나섰고 문 대통령과 밝은 웃음을 주고받았습니다. 서울공항 청사에서 청와대 참모들과 환담을 나눈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아닌 남북 정상회담 메인 프레스 센터로 향했습니다. 이번 방북 성과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2박 3일의 방북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오는 23일 유엔 총회 참석차 방미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서울공항 도착 직후 메인 프레스 센터를 찾아 대국민 보고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황재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전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고 밝힌 건 되돌릴 수 없는 미래 핵 폐기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결국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거짓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문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비핵화의 빠른 진행을 위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조속한 개최를 원한다는 김 위원장의 뜻도 소개했습니다. 또 합의문에 담지 않은 비핵화 관련 논의 내용도 많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상세히 전달해줄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적대 관계를 끝내자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며 주한미군 철수와는 무관하고 남북 모두 오래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파격 영접은 백두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백두산 바로 밑에 있는 삼지연 공항에 김 위원장 부부가 미리 나와 문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평양을 떠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차량이 나타나자 거리에 선 시민들이 한반도기와 인공기, 꽃술을 흔들며 환호합니다. 문 대통령의 전용기가 삼지연 공항에 도착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가 먼저 도착해 문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습니다. 국악대와 의장대가 동원된 별도 환영 행사는 물론 인근 주민들도 나와 문 대통령 부부를 반겼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부부는 백두산 장군봉에서 천지까지 내려가는 케이블카에 문 대통령 부부와 한 차량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백두산에서 남측 수행단에게 직접 사진을 찍어주겠다는 제안을 하는 등 시종일관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두산에서 내려와 삼지연 초대소에서 마련된 오찬까지 함께하며 문 대통령의 방북 일정 시작과 끝을 모두 함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백두산 방문을 마친 문 대통령이 귀환한 뒤 받을 수 있도록 송이버섯 2톤을 선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송이버섯을 아직 이산의 한을 풀지 못한 미상봉 이산 가족에게 선물로 나누어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영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백두산을 함께 오르면서 김 위원장의 한라산 방문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벌써 나옵니다. 곳곳에서 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방북 기간 백두에서 한라까지를 여러 차례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 백두에서 한라까지 남과 북 8천만 결의 모두의 하나됨을 위하여. 함께 백두산에 오르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라산 답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비핵화 진도가 나간다면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인 11월 말쯤에는 김 위원장의 첫 방한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두 정상이 제주도 한라산에 등반할 수도 있냐는 기대에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좋은 제안으로 또 아이디어로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는 서울 답방 때 한라산으로 모셔야겠다는 우리 측 제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노래 재밌게 있습니다. 백두에서 통일 해맞이하고 한라에서 통일 맛에 부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한라산에는 케이블카가 없다는 점을 의식한 듯 진담 섞인 농담도 내놨습니다. 정상에 올해 산악으로 해서 헬리패드를 만들면 됩니다. 그 해병대한테 이게 연대 동원해서 더욱이 제주는 김 위원장의 생모 고용희의 아버지인 고경택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4년에는 김 위원장 외가 일가의 가족 묘지가 제주에 있는 게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 정상에 오르면서 우리 국민도 다시 백두산 관광을 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백두산 직항로가 생길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두산 장군봉에 오른 문 대통령은 남쪽 국민도 관광을 올 수 있을 거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때 나는 중국으로 가지 않겠다. 반드시 우리 땅으로 백두산을 오르겠다. 그렇게 이제 다짐을 했었는데. 남쪽 국민도 백두산으로 관광 올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으로 믿는다며 이제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말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오늘은 적은 인원이 왔지만 앞으로는 남측 인원들, 해외 동포들이 와서 백두산을 봐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남북 정상이 남한 주민들의 백두산 관광을 실현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삼지연 공항 개발을 통해 백두산 직항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에도 백두산 인근 삼지연 개발 현장을 방문했고 올해 신년사에서도 삼지연 꾸리기를 주요 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월 남북 경협사업 중 삼지연 공항 개발을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현재 중국 연길공항까지 가서 다시 자동차를 이용해 중국 쪽 백두산까지 가려면 약 7시간이 걸리는데 김포나 인천공항에서 삼지연 공항까지 직항로를 개설하면 총 2시간 이하로 가능합니다. 비핵화 진전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변화돼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지만
백두산 관광은 향후 유력한 남북 경협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이상입니다. 여전히 통제가 심한 북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끊임없이 평양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했는데요. 90도 인사에서 평양 시민과의 적극적인 악수 요청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평양 민심을 끌어안았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시민들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적 행보는 공항 도착하자마자 시작됐습니다. 환대를 나온 평양 시민들을 향해 문 대통령이 90도로 몸을 굽혀 인사한 겁니다. 이후 백두산으로 떠나기 전까지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평양 시민들에게 몸을 굽혀 인사했습니다. 북한 최고 존엄에게서 절대 볼 수 없었던 폴더 인사는 평양 시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고 통치권자가 어떻게 그렇게 평범하게 인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모습들에서 이제 문화적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스킨십은 2박 3일 일정 동안 계속됐습니다. 특히 평양 시민들과 여러 차례 악수를 하는 장면은 방북 기간 내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둘째 날 만찬에선 같은 식당에서 식사하는 시민들과 격이 없는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식사하고 오셔서 자리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방북했던 대통령들과 달리 일반 시민까지 끌어안은 문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남북 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2박 3일간의 일정 동안 남북 두 정상은 총 7끼 중에서 무려 4끼를 같이 먹었습니다. 식사뿐 아니라 카퍼레이드를 할 때도 공연을 볼 때도 두 정상은 딱 붙어 다녔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웃으며 나란히 술잔을 맞댑니다. 이번 방북 첫날부터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저녁 식사를 직접 챙겼습니다. 지난 2000년, 2007년 당시 첫날 방북 만찬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챙겼던 것과 비교됩니다. 이튿날 점심에는 옥류관 냉면을 같이 먹고 저녁에 현지 수산식당까지 두 정상은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마지막 날 삼지연 오찬까지 함께한 걸 감안하면 같이 밥을 먹은 횟수가 4차례로 역대 정상회담 중 가장 많습니다. 친교를 나눈 시간은 훨씬 길었습니다. 첫날 도심에서 카퍼레이드를 함께했고 저녁엔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을 같이 관람했습니다. 둘째 날 밤에는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집단 체조를 함께 봤고 마지막 날 예정에 없던 백두산까지 두 정상이 동행했습니다. 환영, 환송 행사나 식사, 회담을 제외하고도 무려 4번을 만난 겁니다. 앞선 2000년 회담 때는 별도의 친교 행사가 없었고 2007년 아리랑 공연 관람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회담 내용만큼이나 이번 두 정상의 만남은 어느 때보다 역대급이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남북 정상의 백두산 방문에서 관심을 끈 모습은 더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는 이번 방문으로 또 위대한 전설이 생겼다고 극찬을 했고 이번 정상회담에 동행한 남측 가수의 진도 아리랑이 천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백두산 천지에 울려 퍼지는 구성진 노랫가락. 3차 남북 정상회담에 특별 수행원으로 동행한 가수 알리가 진도 아리랑을 열창합니다. 이윽고 도래한 아리랑의 절정.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가 흥에 겨워 노래를 따라 부르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소를 머금고 노래에 몰입합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라 아라리아란데 노래가 끝나자 문 대통령은 알리를 격려했고 김 위원장은 박수로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리설주 여사는 김정숙 여사와 팔짱을 끼며 함께 걸었고 백두산 정상에선
특별한 덕담을 문 대통령 내외에게 건네기도 했습니다. 모욕하고 올라갔다는 전설을 듣고 있는데 오늘 두 분께서 오셔가지고 또 위대한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네. 친밀감을 과시한 남북 정상회의 수행원들도 서로 기념 촬영을 하며 소풍을 나온 듯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오정수입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동행을 했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귀국 직후 MBN에 출연해 소감을 전했습니다. 정 대표는 10여 년 전에 비해서 확실히 북한이 변한 걸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당 대표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방문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MBN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정 대표가 꼽은 이번 정상회담의 최고 장면은 백두산 방문이었습니다. 남북의 두 정상이 민족의 미래를 얘기했다. 그것이 전 세계에 주는 메시지. 그게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정 대표는 또 북한이 확실히 변한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10여 년 전 방북 당시와 비교하면 군사와 안보를 강조하던 것에서 경제 발전으로 기술을 돌린 느낌이라는 설명입니다. 대동강변에 가서 산책을 1시간 했어요. 근데 제가 전에 평양을 2번 갔습니다만 그때는 엄두를 못 낸 일이고 자유롭게 나갔어요. 김정일, 김정은 부자를 모두 만나본 정 대표는 두 사람의 공통점으로 내부 장악력이 높아 보인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서울 답방을 결정하는 모습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더 과감한 측면이 있다고도 말했는데 관련된 뒷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환영받을 만큼 아직 많은 일을 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겸손한 어법이에요. 정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남북 간에 사실상 종전선언이 이뤄진 것 같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9월 평양 공동선언이 관련국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언이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간 대화에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방북 마지막 날인 어제 청와대는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특히 이번 공동선언이 관련국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밤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엄청난 진전이 이루어내는 중이다. 미국뿐 아닙니다. 일본, 그리고 중국, 러시아도 일제히 환영을 표하면서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새롭고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평가했고 러시아도 효율적 행보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 역시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를 기대한다며 지지를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선언이 북미 대화에 물꼬를 트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북미 간 대화의 중재와 촉진의 역할을 위한 것입니다. 낙관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다리,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지고 9월 평양 공동선언이 관련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가운데 다음 주 유엔 총회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기대됩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평양 공동선언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 내부의 회의적 기류는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과 이어지는 북미 후속 협상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호 기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막을 내렸는데 미 언론과 조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회담 전에 부정적 기류는 많이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이행 가능성에 미 언론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CBS 방송은 이제 문제는 얼마나 많은 것이 실제로 실행되는지 그리고 미국이 함께할 것인지라고 전했습니다. 박스뉴스는 이번 회담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노벨 평화상을 위한 거대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제스처를 칭찬했지만 의회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공화당 존 케네디 상원의원조차 정상회담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실제 행동이 말보다 중요하다고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미 조야 역시 냉정한 평가가 나옵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언제 실제로 폐쇄할 것인지, 특히 언제 새로운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고 보유한 핵무기를 축소할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보수 성향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 역시 평양 선언은 미국의 목표보다 더 나아가지 않았다며
달갑지 않은 딜레마를 미국에 안겼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관심은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과 연내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 북미 회담일 텐데요. 미국 내부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기대와 회의적 시선이 여전히 교차하고 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미국으로부터 진지한 검토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은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심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할 추가적 메시지, 이른바 이면 합의 내용입니다. 영변 핵사찰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전달될 것인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상응 조치를 내놓을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문 대통령이 가져갈 새로운 선물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과 함께 대북 제재 강화와 나아가 한미 관계 악화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늘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북미가 서로 필요한 진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힌 것을 주목하면 한미 회담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양에서 중재 외교의 1라운드를 잘 끝낸 문 대통령이 다음 주 2라운드를 어떻게 끌고 갈지 미국 언론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MBN 뉴스 김영호입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를 내렸을까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특히 앞으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메인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9월 평양 공동선언이 남북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열었다고 봤습니다. 남북 관계가 전례 없는 새로운 도약의 어떤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이걸 논의했다는 것은 대단히. 특히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을 선언한 군사 분야에서의 합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Really amazed to read the military, statement that the new safeguards are going to build into defusing the military tensions. I think that's just a tremendous step to take. 하지만 그동안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큰 입장 차이를 보여온 만큼 이번 공동선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Find the word inspection exactly in the agreement. For the progress in the denuclearization, we have to clear on what each side wants. 따라서 향후 북미 간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그런데 그제 발표한 남북 군사 합의서에는 서해에 완충 수역을 만들어서 해안포 사격 등을 중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길이 80km라던 애초 국방부 발표와는 달리 서해 쪽은 135km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그제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남북이 동서해에 80km의 완충수역을 설정해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 비서관도 이번 완충수역에 남측과 북측의 길이가 각각 40km씩 동등하게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상에서는 특히 서해 지역을 명시하였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길이가 북측 40여 킬로, 우리 40여 킬로가 되어서 길이가 80킬로가 되고요. 하지만 실제 서해 지역은 80km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안선이 복잡한 서해는 총 135km로 NLL 최북단을 기준으로 북측은 초도까지 50km, 남측은 덕적도까지 85km로 남측 해역이 더 긴데 이를 잘못 표기한 겁니다. 해설 자료를 내면서 그 키로수에 대해서 오기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지켜야 될 선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키고 나갈 예정이며. 다만 일각에서는 단순 오기가 아니라 북측의 수역을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비판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특히 이번 합의 과정에서 기준선으로 NLL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NLL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각종 재판 정보들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이례적으로 길고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내놨는데요. 사법농단 사건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수석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유해용 전 연구관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오늘 드릴 말씀 없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 근무를 마치며 재판 관련 문건들을 무단 반출하고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직 중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의 소송 정보를 청와대로 유출했다는 의혹 역시 구속영장에 적시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적용된 피의 사실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특히 청와대로 유출한 문건 속에는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서를 파기한 행위 역시 증거인멸로는 볼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개시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기각을 위한 기각 사유였다며 지금까지 재판 자료는 기밀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해놓고 같은 자료에 대해 이번에는 기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앞서 유 전 연구관의 주거지와 대법원 근무 당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도를 넘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인터넷 은행에 한해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을 확대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경우 시행령을 통해서 원칙적으로 제외됐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은 4%로 제한됐지만 인터넷 은행에 한해 34%까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자산 10조 원 이상의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이른바 재벌 대기업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는 조항을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따라 경제력 집중 억제와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한 겁니다. 때문에 은산분리 완화를 비판해왔던 일부 여당 의원들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법안 처리 요청에도 기권과 반대를 합쳐 모두 28명이나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박영선 의원은 제한 대상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백지 위임해 입법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슈퍼카 대여업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슈퍼카가 고장이 나자 정비 과정에서 파손된 것처럼 속여서 보험료를 거짓으로 청구하려다 들통이 났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검은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비닐하우스 내부에는 빨간색과 노란색 차량 등이 주차돼 있는데 모두 한 대당 2억 원이 넘는 이른바 슈퍼카입니다. 47살 정모 씨 등 13명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 등록 없이 슈퍼카를 빌려주다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7달 동안 페라리나 마세라티 등 슈퍼카 68대로 대여업을 하며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또 일반 렌터카에 붙는 허자 번호판이 없어 개인 차량인 것처럼 이용할 수 있다고 SNS로 홍보하며 하루 평균 180만 원 상당의 대여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꾀에 넘어가 범행은 들통났습니다. 슈퍼카가 고장나자 정비업체와 짜고 수리 과정 중에 고장난 것처럼 보험 사기를 시도했다가 적발됐고 결국 무허가 대여업까지 탄로난 겁니다. 추락 높이가 굉장히 얕아요. 20cm 미만인데 거기에서 추락을 해서 엔진에 손상이 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저희 경찰에 이제 수사 의뢰가 들어온 것이고 경찰은 무허가 대여업체와 정비업체 직원 등 총 15명을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권수정 서울시 의원이 제물포 서부간선도 지하화 공사 현장에서 제기된 지하수 대량 유출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권 의원과 지역 주민들은 빠져나간 지하수로 싱크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서울시장 면담과 안전성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고졸 취업준비생과 기업들의 만남을 돕는 고졸 성공취업 대박람회가 어제 서울 대치동 세택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140여 곳이 참여했으며 고졸 인재 2만 5천여 명이 방문해 취업 정보를 얻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소식들이 화제인지 살펴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호주의 딸기와 사과 등 과일에서 바늘이 발견돼 이른바 바늘 테러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며칠 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 범인이 12살 소년인 것으로 알려져 황당함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 학생은 처음엔 딸기에 바늘을 넣은 사실을 부인하다 결국 장난으로 숨겼다면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미성년자 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도 먹을 거에 바늘을 넣은 죄,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따끔하게 혼내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연일 신기록을 만들어내는 대세 아이돌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유엔 총회 무대에 섭니다. 방탄소년단은 24일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청년 어젠다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 행사에 참석해 3분가량 영어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앞서 피겨 여왕 김연아도 지난해 11월 유엔 본부 총회장에서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영어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세계 스타 반열에 선 방탄소년단, 앞으로의 행보도 응원합니다. 국민들이 자주 쓰는 생활용품의 안전 우려가 확산하자 국민들이 직접 제품 검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도입됐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 첫 품목으로 물티슈를 선정했는데 14개 제품에서 세균과 곰팡이류가 초과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대장균같이 질병을 일으키는 균이나 기준치 이상의 유해 화학물질이 나온 제품은 없던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을 즉각 회수 조치하고 다음 검증 대상으로 어린이용 기저귀를 채택했습니다. 매일 쓰는 제품들 더 이상 걱정 안 하고 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명절 때면 은근히 기다려지는 게 회사에서 주는 선물 세트인데요. 매년 반복되는 명절 선물에 실망감을 느끼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식용유나 치약, 샴푸처럼 명절 단골 선물들은 차라리 안 주는 이만 못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라는데요. 이렇게 주는 사람 마음 따로, 받는 사람 마음 따로이다 보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회사 명절 선물을 되파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명절 선물을 아예 받지 못하는 이들의 박탈감도 헤아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선물이야 어떻든 모두가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살면서 맞춤법 실수 안 해본 사람 없을 텐데요. 그래도 이번 건 좀 너무했네요. 홍콩을 거점으로 42개국, 190여 개 지역에 취항 중인 캐세이 퍼시픽. 아시아 대표 항공사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그 명성에 걸맞지 않는 어이없는 실수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비행기의 항공사 이름을 잘못 쓴 건데요. 알파벳 I와 I 사이에 F를 빠뜨린 거죠. 아이고, 잃어버린 F를 찾습니다. 톱스타도 사랑 앞에선 그저 한 남자일 뿐인가 봅니다. 평범한 남자일지언정 노래 실력은 그렇지 않은걸요? 영국 런던의 버킹엄 궁전. 누군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노래 실력이 예사롭지 않은데 실제로 예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명 가수 저스틴 비버인데요. 약혼녀 헤일리 볼드윈에게 세레나데를 선물한 거라고요. 덕분에 노래 잘 들었습니다. 범인들은 범행 장소에 꼭 다시 나타난다고 하죠.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이 여성은 호텔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렇게 수갑을 차고 경찰서에 앉아있게 되는데요.
혼자 있는 틈을 타 수갑을 빼보려고 안간힘을 쓰더니 어머, 진짜 빠졌네요. 유유히 사라지는 여성. 하지만 절도를 저지른 호텔에 또 나타나 다시 붙잡혔다네요. 그래봤자 손바닥 아니라니까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 특히 전남 해안에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이렇게 빗줄기가 강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경북을 제외한 남부지방과 제주 산지에서 20에서 60mm, 많은 곳은 일부 남해안에서 80mm 이상, 영동과 충북, 경북에서는 10에서 40mm, 그 밖에 전국에서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이렇게 비가 오다가 중부지방에서는 낮에, 남부지방에서는 오후에 비가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기온 서울은 17.6도, 대구는 19.8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서울 23도, 춘천 22도, 광주 24도, 부산 23도로 평년보다 낮아 서늘하겠습니다. 추석 날씨 궁금하시죠? 본격적인 귀석이 시작되는 주말에는 대체로 구름만 지나면서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석 당일에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단 성묘길에는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름달도 대부분 지방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구름 사이로 만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연휴 막바지인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동해안에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남해와 동해에서는 귀경길 높은 파도가 예고된 만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산 한옥마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